걸을 때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시나요? 앉았다 일어나기가 고통스러우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바야흐로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게 마냥 기쁜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생활병으로 겪는 고통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도 중요한 요즘 시대에 관절염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면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100세까지 튼튼한 무릎으로 지내려면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뼈 등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관절 건강에 알려진 운동에는 가벼운 산책과 걷기 운동,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으며 운동 전에는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한 수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다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외에 눕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한쪽씩 번갈아 가며 60도 정도 들어 올려주는 자세도 무릎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이 안 좋을 때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좋아집니다. 이때 발의 자세는 양쪽 엄지 발가락 끝이 절대로 밖으로 향하게 하면 무흡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발을 앞쪽을 안으로 모아주는 자세로 타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에 안 좋은 자세도 피해야겠죠?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 대신 의자에 앉는 좌식 생활이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무려 15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8배의 하중, 올라갈 때는 5배의 하중이 실린다고 하니 관절염이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의 작은 습관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니 무릎에 좋은 습관들로 바꿔보세요. 그럼 평생 건강한 무릎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고 땅에 뭐가 떨어져서 주우려고 하면 아파서 자세가 이상해지고 앉고 일어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83세의 나이에도 저는 가뿐히 걸으면서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저를 반겨주는 강아지와 산책을 즐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영양제나 운동, 수술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신체 내부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우리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모두 약을 한 봉다리씩 가지고 오게 되면서 점점 등산이나 여행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는 일도 뜸해집니다. 밤이면 자신감 없는 나를 한탄하며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절뚝거리고 다닐 정도로 걷기가 힘들었지만 매일 간단하게 이 부위들을 관리해 주면서 어느 순간 가볍게 걷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의식적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걸음이 수월해지면서 꾸준히 하던 것이 지금은 습관이 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여러분,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인체는 단순히 머리, 팔,
다리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근막, 신경, 림프, 혈관을 통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발의 문제 하나가 척추를 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어깨가 아프거나 심지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죠. 그럼 발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의 문제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어씨는 서서 일하는 직업 때문에 발이 자주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결국 족저근막염에 무릎과 허리까지 아프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발바닥 근막이 긴장되면 하체 균형이 무너지고 그 충격이 골반 척추 어깨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럴 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테니스공으로 발바닥을 하루 10분 문지르세요. 발가락 스트레칭은 아침에 꼭 하시고요. 폼롤러로 종아리 근막을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0대 여성 B씨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몇 년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발, 두피, 목 뒤를 관리하면서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수면은 자율신경의 균형에 달려 있는데 두피가 긴장하면 뇌가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해요. 반면 발바닥은 이완과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씨는 이렇게 관리했죠. 발 마사지 15분, 솔 브러쉬를 사용하여 두피 빗질 5분, 목 뒤에 따뜻한 찜질,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고 눈 주위 지압도 했습니다. 결과는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20대 남성 C씨는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를 과하게 썼고 면도도 자주 했습니다. 그 결과 림프절이 붓고 채취도 심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밀집한 곳인데 자극을 너무 많이 주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올바른 관리법은 자극 없는 중성비누 사용,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 하루 5분, 냉찜질로 부기 완화, 순환 보습 오일 사용, 팔을 위로 올리고 스트레칭. 이게 겨드랑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50대 여성 D씨는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깼습니다. 알고 보니 허벅지 안쪽 내전근과 림프 순환 문제가 원인이었죠. 다리 안쪽에는 림프절과 주요 혈관, 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막히면 하지불안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D씨는 이렇게 관리했어요. 허벅지 안쪽을 무릎 사타구니 방향으로 마사지 10분, 내전근 스트레칭 다리 벌리고 상체 숙이기, 좌욕, 폼롤러 사용, 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기. 이 방법으로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70대 여성 E씨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자녀가 고난 등 자극 운동과 두피 자극을 꾸준히 하면서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왜일까요? 등에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반사점이 많고 두피는 전두엽, 두정엽 자극으로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폼롤러로 등 굴리기, 날개뼈 사이 지압, 두피는 손가락으로 눌러서 자극 또는 가볍게 두드리기 마사지, 그리고 아침 걷기는 꼭 하셔야 해요. 이렇게 뇌에 자극을 주면 퇴행성 증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작은 부위도 잘 관리하면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